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족 단톡방에 실수로 온 음성 메시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가족들이 여러분을 배신하는 내용이라면요. 오늘 이야기는 100%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의 한 어촌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죠. 72세 윤혜균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믿기 어려운 실제 사건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혜균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군산 바닷가에서 태어나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선박 수리공으로 일하시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도 바다에 나가서 좌초된 배를 구조하고 망가진 선박을 고치는 일을 50년 가까이 하셨습니다.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번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전부 가족을 위해 저축하셨거든요. 아들 민호 교육비, 결혼 비용, 며느리 지연의 혼수까지. 심지어 손자 지훈의 대학 등록금도 미리 마련해 두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일하시다가 62세에 일에서 벗어났죠. 그때까지 모아둔 돈으로 지금 살고 계신 바닷가 집을 사시고 어업공제와 적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셨죠. 5년 전에 부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시게 됐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계셨어요. 항구 친구들과 가끔 술 한잔 하시고 옛 제자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그는 젊었을 때 배 선박일을 가르치기도 했지요. 가족 관계는 어땠을까요? 아들 민호는 서울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그리 잘 되지는 않는 상황이었어요. 며느리 지연은 원래 도시 출신으로 할아버지와는 그다지 가깝지 않았습니다. 손자 지훈이는 고3이라 공부에만 매달려 있고요. 가족 단톡방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조용했어요. 생일이나 명절에 형식적인 인사만 오가는 정도였죠. 할아버지는 가끔 바다 사진이나 항구 풍경을 올리시곤 했는데 가족들의 반응은 늘 시큰둥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024년 11월에 어느 추운 밤이었어요. 군산 바닷바람이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힐 때마다 거친 흰물보라가 튀어올랐고 낡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짠내가 집안 가득 번졌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오래된 항해일지를 넘기고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일지였어요. 손가락이 삐걱거려도 펜을 잡고 적던 글씨들, 바닷길을 따라 붙여둔 지도 조각들, 오래된 조개 껍데기까지. 모두 세월의 증인이었죠. 일지를 넘기다가 문득 아내가 생각났어요. 살아생전 아내는 항상 걱정했거든요. 당신 바다 일은 위험해. 육지에서 다른 일 찾아봐라고 말씀하셨지만 할아버지는 바다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며 웃어넘기곤 했어요. 그때 휴대폰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밤 11시 15분이었어요. 카톡 알림이었는데 가족 단톡방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보낸 사람은 며느리 지연. 그런데 평소와 달리 음성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지연이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은 간단한 텍스트나 이모티콘 정도만 보냈는데 혹시 잘못 보낸 건가? 호기심이 생긴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이어폰을 꺼내 꽂았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약간의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조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서울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자기야,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 재개발 안전진단 불합격 판정만 받아내면 끝이야. 강제 철거 들어가면 아버지 집도 같이 처리되는 거지.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재개발, 강제 철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아들 민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 아버지 고집 아시잖아. 절대 동의 안 하실 텐데. 그래서 위임장을 받아내야지. 도장만 찍게 하면 보상금은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어. 요즘 스타트업 자금도 완전히 막혔잖아. 투자자들도 다 빠지고. 이참에 숨통 좀 트이자고. 할아버지는 숨이 막혔어요. 위임장, 보상금. 자기 모르게 집을 팔아서 돈을 빼앗겠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끝까지 거부하시면 어떡해?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고. 여기서 며느리 지연이 웃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진단서 하나만 받아내면 돼. 치매 초기라든가 기억장애라든가. 요즘 그런 진단서 받기 어렵지 않잖아. 그럼 법적으로 우리가 대신 결정할 수 있거든. 치매라니. 할아버지는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서 재산을 빼앗겠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보상금만 해도 10억은 좋게 넘을 거야. 그 지역 땅값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그 돈이면 지훈이 해외 유학도 보내고 당신 사업 자금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 근데 만약 아버지가 혹시 눈치채시면 어떡하지? 그럼 위조라도 해야지. 도장 파는 건 일도 아니잖아. 아니면 아버지 서명 연습해서 비슷하게 쓰든지.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 글씨는 다 비슷비슷해. 그 순간 할아버지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딸그락 소리가 밤 공기 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음성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들을수록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부동산 중개업체랑 다 얘기해놨어. 재개발 확정되면 우리가 우선 연락받기로 했거든. 아버지한테는 나중에 사후 통보하는 식으로 하면 돼. 그런데 이게 도덕적으로 괜찮을까?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하신 집인데. 도덕?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당신 회사 망하기 직전이잖아.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도덕 얘기야. 그리고 어차피 아버지 연세가 많으신데 오래 살 것도 아니잖아. 할아버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래 살 것도 아니다라니.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게다가 아버지 혼자 그 큰 집에서 뭘 하시겠어?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지훈이도 좋은 대학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국내 대학은 이제 경쟁력도 없고 해외로 보내야 하는데. 알겠어.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 다음 주부터 바로 움직여야 해. 재개발 공고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하거든. 아버지한테는 그냥 서류에 도장 좀 찍어달라고 하면 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들의 대화는 더욱 구체적이고 치밀했어요. 어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을지, 어떤 변호사를 쓸지, 심지어 할아버지가 의심하지 않도록 어떻게 행동할지까지.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참, 그리고 아버님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있는지 알아둬야 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응. 아마 안방 서랍에 있을 거야. 예전에 본 기억이 나거든. 할아버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통장과 도장의 위치까지 파악해두다니.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음성 메시지가 끝났을 때 할아버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차가운 바닷물에 손을 담그며 배를 고치던 날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도 좌초된 배를 구하러 바다에 나갔던 기억들.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일을 멈추지 않았던 그 시절들. 번 돈은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어요. 아들 민호가 대학 갈 때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교재비까지 다 대줬고요. 졸업하고 취업 준비할 때도 용돈을 챙겨줬어요. 민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혼수까지 준비해줬어요. 며느리 지연이 원하는 가전제품,
가구, 심지어 신혼여행비까지. 자신의 노후 자금을 줄여가면서도 아낌없이 지원했었거든요. 손자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유일한 손자라고 용돈도 많이 주고 대학 입학금도 미리 적금을 들어서 준비해뒀어요. 그런데 그 모든 희생과 사랑의 대가가 이것이었다니. 할아버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손자 지훈이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는 모두가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가족들을 너무 믿었던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건 저들이야. 할아버지의 눈에 번뜩이는 빛이 돌아왔어요. 평생 바다와 씨름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태풍이 와도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나를 늙고 무력한 치매 노인으로 보고 있구나. 내 집을 강제로 빼앗아서 돈을 챙기겠다고. 위조 도장까지 파서 사기를 치겠다고. 할아버지는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손에 힘을 주어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내 재산도 내 인생도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다. 글씨가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결의는 단단했어요. 그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스쳤습니다. 파도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어요. 마치 바다가 그의 편이 되어 맞서 싸우라, 포기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바다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렸어요.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맞아,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72살이지만 머리는 멀쩡하고 몸도 건강해.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날 밤 할아버지는 단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으로 수십 번의 시나리오를 돌려봤습니다. 먼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아들 부부가 말한 재개발이 정말 진행되고 있는 건지, 자신의 집이 실제로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건지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보상금이 정말 10억이 넘는지도 알아봐야 했고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생각해봤어요. 위임장 위조, 허위 진단서 작성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될 문제인지 아니면 더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지 고민이 됐어요. 무엇보다 아들 부부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상해봤어요. 언제 찾아와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할지, 어떤 핑계를 대고 병원에 가자고 할지.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배에서 일할 때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태풍이 올 때는 미리 대비해야 하고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는 선제 공격도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들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하지만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됐어요. 신중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승부를 걸어야 했어요. 동이 터왔어요. 붉은 햇살이 바다 위로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외로운 독거노인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자신의 인생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된 거예요. 주먹을 꽉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놈들이 먼저 칼을 뽑았으니 이제 내 차례다. 72년을 살아온 내가 그렇게 만만할 줄 알았나?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나이든 노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평생 거친 바다와 씨름하며 살아온 바다 사나이의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선 씻고 단정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일찍 아침 식사를 했어요. 오늘부터는 긴 싸움이 시작될 테니까 체력을 비축해야 했거든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윤혜균, 너는 72년을 살아왔어.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지. 이번도 마찬가지야. 절대 포기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작일 뿐입니다. 한 통의 잘못 온 음성 메시지가 72세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가장 믿었던 가족들의 배신을 알게 된 순간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력하게 당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할아버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평생 바다와 씨름하며 단련된 그의 의지력과 생존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과연 할아버지는 아들 부부의 치밀한 계략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는 할아버지의 구체적인 계획과 예상치 못한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개가 펼쳐질 거예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할아버지가 어떤 방법으로 반격할 것 같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일 같은 시간에 더욱 치밀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관계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중요한 재산 관련 서류는 절대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